두 개의 히트 파이프와 커다란 알루미늄 방열판을 통해 기판 전체까지 달합니다. 4월 둘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애플 아이패드가 지난 3일 미국에서 정식 출시되며 관련 소식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패드가 출시 첫날에만 사전 예약 물량을 포함해 30만 대 이상 팔렸다고 각종 외신들과 국내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그날 하루 동안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는 100만 회 이상이고 아이북스 스토어로 내려받은 전자책 다운로드 건수는 25만 회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자책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한 반면 아마존 등 기존 전자책 시장 지배자들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정신없는 신문사나 방송사들 덕분에 미디어 시장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도 예측되고 있네요. 애플의 마케팅 정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정식 시판 전부터 언론에 등장한 리뷰들이 어떻게 올라온 것인지 알아본 건데요. 이 리뷰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들은 스티브 잡스가 전략적으로 선정한 이너서클이라고 미국 베타뉴스가 전했다고 합니다. 미국 10개 매체 중 단 12명의 기자들에게 제품을 주고 리뷰를 쓰게 했고 별다른 보도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네티즌들은 이 리뷰들을 퍼나르며 확대 재생산을 한 겁니다. 덕분에 애플은 별 비용도 들이지 않고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아이패드에 대해 이건 좀 아닌 듯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미국의 한 회사가 직원 가족들에게 아이패드를 써보게 한 뒤 그들의 소감을 정리한 것을 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재미는 있으나 다른 제품에 비해 나은 점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모니터 눈부심도 심하고 휴대성이나 가상 키보드 등 단점이 많다는 반응이네요. 멀티터치나 빠른 속도, 15만 건의 아이폰 콘텐츠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점 등은 신문 배달 등 미디어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도 평가했지만 멀티태스킹이 안 되고 USB 연결 단자나 카메라가 없는 점 등 아이폰의 단점을 그대로 가져온 점은 단점일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 아이패드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가 삼성과 LG,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인데 부품가 총액이 판매가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볼 때 애플만 2배 이상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국내 업계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결함 제보도 들려온다고 합니다. 일부 아이패드 구매자들이 와이파이 연결 신호 강도가 약하거나 변동이 심해 앱스토어 다운로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미국 시넷닷컴이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한편 GDnet 코리아와 전자신문은 국내 포털과 인터넷 업계, 통신사들이 아이패드에 일단 관망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엔 휴대폰을 대체하기 때문에 목표 시장이 명확하지만 아이패드는 PC와 스마트폰의 중간적 형태로 일부 얼리 어답터들 외에는 그다지 중요한 제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해킹, 즉 탈옥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 해커가 자신이 직접 탈옥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공개한 건데요. 참고로 제일 브레이킹, 즉 탈옥이란 애플이 막아놓은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주어진 기능 외에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고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무단으로 쓸 수도 있어 애플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믹서기로 제품을 갈아버리는 동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이미 아이폰 등 전자제품을 가는 영상으로 주목받은 적 있는 어느 믹서기 회사의 광고 영상인데요. 아이패드 역시 출시되자마자 무참히 갈려서 회색 가루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던지는 등 아이패드 순환 동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구매 대행 서비스도 인기라고 합니다. 메이크샵의 몰테일닷컴에선 이틀 만에 130대를 판매하고 각종 오픈마켓에서도 구매 대행 셀러들이 판매를 시작하는 등 국내 얼리 어답터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국내에 들여와 사용을 시작한 사용자들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근무하는 한 얼리 어답터의 인터뷰와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 트위터에 직접 올린 개봉기와 시연 동영상이 눈에 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역대 최고치인 4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와 LCD 분야의 실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보통 1분기는 연말에 집중됐던 PC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지만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영업이익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등 올해는 연초부터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운영 체제인 4.0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단점으로 꼽혀온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고 앱에 광고를 싣는 아이 애드 기능을 추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 화면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수를 늘리고 그룹화도 가능하게 했으며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 지원 등 총 100여 개의 새로운 기능을 더했습니다. 올 여름에 정식 공개될 예정이며 단 아이폰 3G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지디넷의 한 블로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의 광고 지원형 무료 윈도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지디넷 코리아는 밝혔습니다. MS는 오피스 2010에 웹 기반 오피스 무료 버전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12일 독자적인 스마트폰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고 합니다. 이 신제품 라인업은 핑크 프로젝트로 불리며 샤프에서 제조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비스 등은 모두 MS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틀과 퓨어 두 종류로 출시되며 미국에서 먼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중단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 게임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아이폰이 휴대용 게임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시장조사업체 플러리가 전했습니다. 닌텐도 DS와 PSP 등은 점유율이 하락한 대신 휴대용 게임기 시장 전체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유튜브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포털 등 인터넷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일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참석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판 MIT 미디어랩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연간 약 170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IT 명품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최고 기술자 90명을 양성한 뒤 글로벌 탑5 대학연구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접속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유해 매체물에 접속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이 밝혔습니다. 2010년도 어느덧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나와 리서치를 통해 본 지난 1분기 노트북과 디카의 판매량 동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북 분야의 1분기 집계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격을 대폭 낮추고 시장에 공격적 자세를 취하면서 30%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는 HP와 MSI, 아수스가 자리했습니다. 다나와를 통해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보통 가격에 민감하고 덩달아 성능과 AS도 함께 살펴보는 편인데요. 중소브랜드인 한성컴퓨터가 3.5%로 7위에 오르며 그 이론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세서별 노트북 판매 점유율을 보면 올해 초 인텔이 새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90% 이상의 꾸준한 강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AMD는 울트라신 플랫폼을 선보인 것에 비해 조금 부진한 모습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낮은 10% 내외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CPU별로는 인텔의 i5가 3개월 만에 20%대로 진입하고 있고 아톰 프로세서를 쓴 넷북들은 20% 이상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1분기 동향입니다. 디카 제조사들은 보통 연초에 있는 전시회나 개별 발표회를 통해 한 해를 대표할 신제품을 선보이곤 합니다. 따라서 1분기 판매량은 곧 그 해를 판가름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종류별로 먼저 살펴보면 콤팩트 카메라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를 합친 것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제조사별 판매량을 보면 캐논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소니와 삼성이 꾸준히 그 뒤를 잇는 모습입니다. 캐논의 다양한 콤팩트 카메라 라인업과 DSLR의 인기 덕분으로 보입니다. 이번 순서는 지난 한 달간의 다나와 검색어 동향을 알아보는 차례입니다. 검색어 인기 순위부터 보시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급발진 사고나 평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 현장을 포착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인기 순위 10위로 올라왔고 휴대용 게임기 시장까지 접수한 아이폰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 기기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면서 이어폰이 6위에, 언제나처럼 PMP와 외장하드, MP3가 상위권에 오르며 꾸준한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급상승 급하락한 검색어들입니다. 봄철 황사가 시작되면서 공기청정기가 8위로 진입했고, 겨우내 늘어난 몸무게 때문일까요? 다이어트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맥스폰이 4위, 카메라와 파워 서플라이가 3위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급하락 순위를 살펴보면 봄이 한층 다가오면서 겨울용품인 장갑과 가습기, 전기용품기가 눈에 띕니다. 전자책과 TV 모니터, 그리고 졸업 입학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MP3 플레이어와 전자사전으로 유명한 아이리버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검색어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